오늘 파혼 통보를 했습니다. 파혼 통보를 듣고서도 그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했느냐고 그러네요. 자기는 저한테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럽디다. 그 짓을 한 것도 다 제 삶을 위해서였다고 하네요. 그런 모습이 밑살맞다 못해서 무서워서 더더욱 이 사람과 파혼해야겠다는 생각이 굳어졌습니다. 일단 저는 30살 남자이고요. 오늘 파혼한 약혼녀는 저보다 1살 어린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혼녀보다 훨씬 오래전에 만나 반려견을 키웠지요. 어릴 때부터 와서 15년 동안 저랑 같이 지냈습니다. 약혼녀와 교제한 지는 3년 정도 지났고요. 물론 약혼녀도 제가 반려견과 지내는 걸 잘 알았습니다. 다행히 이 사람도 개를 특별히 싫어한다거나 개털 알레르기 같은 게 있진 않았어요. 다만 반려견을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약혼녀가 말하더군요. 지금 키우는 개는 연애 때만 키워주고 결혼하고 나서는 개를 키우지 말자고요. 저는 결혼하고서도 개를 계속 키우고 싶었지만 약혼녀 말에도 일리가 있긴 했습니다. 개가 실수로 부인이나 아이를 건드려서 상처를 입혔다는 글도 본 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고 했고 계속 약혼녀랑 교제했죠. 결혼식 날짜도 잡고 결혼이 머지않았는데 우리 개가 죽었습니다. 15살이 넘었으니 살 만큼 살았다는 생각도 들지만 갑작스레 그렇게 되니 허망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15년이 넘는 인생의 동반자가 죽은 거잖아요. 정말 마음 한 곳이 텅 빈 느낌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반려동물 장례 같은 것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가족 같은, 아니 가족 그 자체였던 아이를 대충 처리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래서 화장터 가서 화장을 시켜 주었습니다. 화장하고 남은 유골은 집에 보관했죠. 마음이 정리된 뒤에 묻어주든가 할 생각이었습니다. 1달 가까이 우울했지만 그래도 정신을 차렸어요. 인생은 계속 살아가야 하고 결혼 준비도 해야 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결혼 준비 한창 하고 신혼집 알아보러 다니는 길에 약혼녀가 우리 집에 들어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라고 했죠. 우리 집에 와서 청소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오케이 했습니다. 그날 회사 일이 늦게 끝나서 밤늦게 집에 돌아온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집이 정말 깨끗했거든요. 없으면 안 될 것까지 사라진 채로 말이죠. 제가 우리 강아지와 찍은 사진들에 물론 유골까지 사라져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약혼녀에게 물어봤어요. 약혼녀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 살면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자기가 치웠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사진을 일단 버리지 않고 구석에 차곡차곡 쌓아뒀습니다. 그런데 유골함은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말을 들어보니 유골이 너무 무거워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렸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새하얘지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소리부터 지르니 약혼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골은 무겁고 처치 곤란이라 버렸지만 유골함이랑 사진은 그대로라고요. 눈에 안 보이는데 놔두고 강아지 구릴 때 혼자 보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합니다. 제 허락도 없이 우리 강아지 사진 치우고 유골 버리는 것만으로도 화가 나는데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히네요. 당장 유골을 찾아오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약혼녀는 이미 버린 걸 어떻게 찾아오느냐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결국 그날은 해결을 못 보고 그대로 헤어졌어요. 그리고 며칠을 거듭해 생각해봐도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약혼녀가 강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건 알았어요. 단순히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제가 반려견에 신경 쓰는 것 자체를 거슬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면 사람을 좋아해야지 개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말한 적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약혼녀보다 강아지 쪽에 더 신경을 쓰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약혼녀로서 섭섭해할 수도 있겠죠. 설령 그랬다고 해도 사람이라면 저한테 먼저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말도 없이 사진에 유골까지 버리는 게 아니라 저랑 말을 해서 풀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너무 기가 막힌 나머지 몇몇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 약혼녀가 강아지를 질투한 것 같다고 말이죠. 질투라뇨. 기가 막힙니다. 질투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막말로 제가 강아지 밥 주느라 약혼녀 바람맞히거나 사람보다 개가 소중하다는 식으로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약혼녀라는 사람이 제 반려견의 질투해서 유골을 멋대로 버리는 식으로 복수를 했다고요? 그게 사실이라면 도저히 이런 사람이랑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저한테 한 짓도 참을 수 없거니와 마음 씀씀이가 더 괘씸합니다. 괘씸하다 못해 무섭기까지 하네요. 그래서 결국 파혼 통보를 했습니다.
파혼 통보를 하니 약혼녀는 물론 예비 장인 어른의 장모까지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고 물으셔서 약혼녀가 한 짓을 그대로 읊어주었습니다. 두 분 다 크게 놀라시더군요. 처음에는 제가 말을 부풀린 것 아니냐고 하셨어요. 부모님의 맹세코 조금 더 부풀린 게 아니고 두 분 딸이 한 짓을 그대로 말씀드린 거라고 했죠. 그랬더니 예비 장인과 장모가 약혼녀를 한바탕 들볶은 모양이에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약혼녀가 비상식적인 짓을 했다는 걸 말이죠. 그 난리를 겪고서도 약혼녀는 아직 저한테 미련이 남아있는 모양이에요. 사과를 할 테니 파혼만은 하지 말아달래요. 솔직히 처음부터 약혼녀가 저한테 잘못을 빌었더라도 용서를 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까지 겪고 나니 도무지 이런 사람과는 같이 못 살겠습니다. 따라서 파혼 의사는 철회하지 않을 생각입니다.